31살, 백수. 내 인생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 희미한 회사 문을 열던 그날, 나는 예상치 못한 한 여자를 마주했다.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50대 여사장이 아니었다. 날카롭지만 슬픔이 감도는 눈빛, 주름 하나 없는 고운 얼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이 막혔다. 그녀의 한마디, 한 미소는 내 세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지 새로운 직장의 시작이 아닐 터였다.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 그 여름, 그녀와 내가 써내려가기 시작한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비밀의 이야기. 31살. 나는 그 나이 먹도록 변변한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백수로 사는 내 인생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어릴 땐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 모범생 소리 듣는 게 전부였고 청소년기를 거치며 공부는 놓치고 우울증까지 겪으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학은 그럭저럭 졸업했지만 그 후 무려 4년간 백수.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기대도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가장 최근에 나를 움직인 말은 외삼촌의 뼈 있는 한마디였다. 너 이렇게 살면 진짜 늦어진다. 지금이라도 뭐라도 시작해. 그렇게 간신히 소개받은 회사. 경기도 외곽,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가구 유통회사. 대표는 외삼촌의 대학 동창의 아내. 나이 51. 이름은 정연이. 처음엔 기대도 없었다. 단지 더 늦기 전에 시작하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그 첫 출근 날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내 눈앞에 선 여인은 내가 생각한 50대 여사장이 아니었다. 수수하지만 고운 얼굴, 주름 하나 없이 정제된 인상, 그리고 날카롭지만 어딘가 슬픔이 감도는 눈빛. 그때는 몰랐다. 그 여자가, 그 여름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게 될 줄은.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나, 김재호. 그 여름, 내가 사랑이라는 걸 처음 배운 순간부터 말이다. 잠시만요. 먼저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것 아시지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저를 더 힘나게 합니다.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각은 처음부터 인상을 안 좋게 만들어요.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정연희 대표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살면서 이렇게 긴장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내밀었다. 대표님은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내 눈을 찔러보듯 바라보았다. 나는 약속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명심하세요. 오늘은 삼촌 얼굴 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다. 그제야 그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5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력 있는 피부, 고급스럽게 다듬어진 단발머리. 화장도 진하지 않았지만 뭔가 근엄하고도 고혹적인 느낌이었다.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 안에서도 품위가 흘렀다. 이 여자는 확실히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학력과 이력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나왔던데 이런 시골 기업에서 버틸 수 있겠어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내게 물티슈 한 장을 건넸다. 땀이 많네요. 긴장 푸세요. 내가 무슨 잡아먹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살짝 흔들렸다. 처음에 싸늘한 인상은 어디 가고 마치 오래된 누나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얼굴로 변한 그녀. 그 미소 하나가 나를 한없이 작고 순하게 만들어버렸다. 일단 삼촌 얼굴 봐서 기회를 줄게요. 근데 김재호 씨, 회사 생활은 쉽지 않을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어요. 그녀의 말에는 늘 단호함과 여유가 공존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단호함 속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자 정연희 대표님이 내 자리를 지나며 조용히 말했다. 재호 씨, 오늘 퇴근 후에 대표실로 잠깐 들러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나 뭔가 잘못했나? 그날 하루는 긴장 때문에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퇴근 후 조심스럽게 대표실 문을 열었다. 정연희 대표님은 여느 때처럼 차분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앉아요. 편하게.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다. 요즘 회사 일 적응 잘하고 있죠. 다들 괜찮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겨우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밥 한 끼 어때요? 그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네? 저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나 혼자 사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동안 신경도 못 써서 미안했는데 마침 오늘은 시간이 되네요.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저녁 식사. 대표님의 차를 타고 도착한 그녀의 집은 회사 근처의 단독주택이었다. 그리고 그 집 주방에서 홈드레스를 입고 분주히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이상하게 자꾸 내 눈길을 잡아 끌었다. 김재호 씨, 이리 와요. 식사 다 됐어요. 대표님의 부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던 나는 얼떨결에 부엌으로 걸어갔다. 주방 테이블에는 보기 좋게 정갈한 반찬들과 된장찌개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날 유혹하고 있었다. 와 대표님,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요. 나 조리사 자격증도 있다니까요. 한식, 양식 다 있어요. 진짜요? 냄새부터가 다르네요. 나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자리로 향했다. 홈드레스 차림의 그녀는 주방을 오가며 상을 차렸다. 그 모습이 어딘가 낯설고 아름다웠다. 이건 단순한 식사, 초대일 뿐일까? 마치 오래전부터 날 초대할 준비를 해온 듯. 주방 도구 하나하나의 위치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 회사에선 재호 씨가 막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도 이제 누군가 챙겨줄 사람이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죠.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하듯 말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뭉클하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고단함이 느껴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이 반응했기 때문일까? 그런데 재호 씨. 네, 말씀하세요. 혹시 내가 여자로 보인 적은 없었어요? 나는 젓가락을 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농담 같은 질문에 감춰진 진심 같은 떨림이 있었다. 솔직히 말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계속 쳐다보게 돼요. 대표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놀람과 안도, 그리고 약간의 승리감까지 섞여 있었다. 그럼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요. 디저트도 있어요. 그녀의 집 거실은 은은한 조명 아래 아늑했다. 재즈 음악이 흐르고 향초가 은은한 향을 풍겼다. 이런 공간에서 혼자 사시기엔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호호.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죠. 그녀는 조용히 커피 잔을 들고 말했다. 김재호 씨. 나 연애하고 싶어요. 진지하게는 아니고 그냥 따뜻하게, 가볍게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나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요. 대표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외로움에 내가 스며들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필요였는지 아직은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 여자의 의도된 초대는 나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재호 씨, 나 이 옷 어때요? 안방에서 갈아입고 나온 대표님은 놀랍게도 몸에 딱 붙는 검정 레깅스와 헐렁한 흰 티셔츠, 차림이었다. 운동하러 갈 듯한 복장,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니 왜 굳이 저런 옷을 입고 나오신 거지?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실루엣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아름다웠다. 아무리 50대라지만 그렇게 탄력 있고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을까 싶었다. 너무 멋지세요. 정말요. 호호. 그럼 커피 한 잔 더 마실까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마치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긴장감. 그 분위기를 나도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우리는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재호 씨, 그날 나랑 연애하자는 말, 진심이었어요? 그 질문은 갑작스러웠지만 나는 고개를 들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대표님이 원하신다면 저도 괜찮아요. 정연희 대표님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내 가슴이 너무 요동쳐서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였다. 그날 밤 그녀와 나는 한없이 조용한 공간 속에서 서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건 격정적이지도 무례하지도 않은 두 사람의 외로움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달라졌다. 회사에선 여전히 대표와 직원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근 후엔 연인처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맥주잔을 부딪히고 가끔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대표님은 사적인 감정을 절대 업무에 끌어들이지 않았다. 회의실에선 엄격했고 직원들 앞에선 철저했다. 그 모습은 다시 나를 직원 김재호로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서 대표실로 불려 들어갈 때 그녀가 조용히 내 손등을 스치듯 건드리며 건네는 눈빛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도 남았다. 오늘 퇴근하고 뭐 해요? 없어요. 집에 가려고요.
그럼 들러요. 수육 삶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 속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연인 같은 말, 연인 같은 식사, 연인 같은 밤. 하지만 그 모든 건 비밀이었다. 처음엔 짜릿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슬아슬했고, 그러다 점점 익숙해졌다. 회사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는 그만큼 조심스러웠다. 이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그녀도 나도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 어느 날 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재호 씨, 가끔 내가 너무 어리석은 건 아닐까 싶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에 흔들리는 내가 말이에요. 나는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저도 처음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믿고 안아주고 싶은 거. 그녀는 말없이 내 품에 안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늘 강해 보였지만 그 밤엔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다. 나 남편하고는 오래전에 사별했어요. 늦은 밤 대표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낮고 단단했다.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유학 갔다가 거기서 결혼했죠. 지금은 거의 연락도 안 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맥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사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재호 씨랑 밥 먹고 나면 그날 밤에 괜히 허전해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그녀는 쉬지 않고 회사만 바라보며 살았다고 했다. 남편이 남기고 간 회사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녀는 쉼없이 달렸고 회사도 그녀의 손에서 점점 성장했다. 처음엔 직원들이 나를 무시했어요. 여자가 사업을 알겠냐는 시선도 많았고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긴 세월 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담겨 있었다. 재호 씨, 나는 누군가의 연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따뜻하게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했죠. 그녀의 말에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대표님, 저는 그 역할 기꺼이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랜 세월 동안 감춰온 감정이 그 눈동자 안에서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재호 씨, 나한테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요. 언제든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제가 먼저 붙잡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대표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보호하고 싶은 한 사람이었다. 요즘 대표님이 김대리한테 유난히 잘하지 않아? 그러게. 사적인 자리에서도 자주 보인다던데. 처음엔 소문이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안팎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장난처럼, 누군가는 수근거리며 우리 둘을 슬쩍 흘깃거리기 시작했다. 대표님은 늘 담담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차피 숨길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나보다 훨씬 강할 거라 생각했던 그녀가 사무실 한켠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봤을 땐 가슴이 미어졌다. 그냥 당신한테 피해갈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숨기고 싶지 않아요. 더 당당해지고 싶어요.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대표님의 그림자처럼 숨지 않았다. 점심시간엔 대놓고 그녀 옆에 앉았고 회의 중에도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삼촌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삼촌, 저 대표님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삼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지금은 반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책임질 수 있어야 해. 너 아직 어리잖아. 그 말이 내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어리다는 말. 어쩌면 가장 듣기 싫은 단어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대표님에게 말했다. 우리 정식으로 알릴까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연인이었다. 세상의 시선 앞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 잠깐만 거리를 둘까요? 대표님의 말은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동시에 슬펐다. 요즘 들어 재호 씨가 나보다 더 강해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내가 이끌었는데 이제는 자꾸 작아지는 내가 보여요. 나는 바로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이 든 여자의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대표님 아니, 연희 누나. 저 그런 마음으로 행동한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게 오히려 더 서운했어요. 당신은 점점 자라나는데 나는 자꾸 늙어가는 기분이니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다. 회사에선 업무적으로만 마주쳤고 식사도 따로 했다. 그 며칠이 몇 달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민 끝에 편지를 썼다.
직접 말로 전하면 감정이 넘쳐버릴 것 같아서. 연희 누나, 당신은 늙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나도 같이 깊어지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 다시 손잡아요. 그녀는 내 편지를 받고 아무 말 없이 날 바라봤다. 그러고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정말 나랑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겠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요. 다시 붙잡은 손은 더 단단하고 더 따뜻했다.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다. 다시 함께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솔직해졌다. 연희 누나는 내게 말했다. 재호 씨, 나는 당신에게 뭔가를 더 줄 수 있을까 매일 고민했어요. 젊은 사람의 시간을 뺏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누나가 내 시간을 채워줬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 진하게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내 손을 꼭 잡았다. 한때 내 삶은 공허하고 흐릿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고 나서 세상이 선명해졌고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 찼다. 주말엔 함께 양평으로 드라이브를 떠나고 늦은 저녁엔 마트에서 장을 보고 그녀의 집 거실에서 나란히 누워 영화를 봤다. 소박했지만 진짜 연인의 삶이었다. 나 요즘 많이 웃어요. 그거 다 재호 씨 덕분이에요. 저도요. 누나 없었으면 전 아직도 그늘 속에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이젠 공개하고 싶어요. 숨지 말고 나란히 걸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젠 우리 둘만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 둘의 사랑이니까요. 우리는 다음 날, 전 직원 앞에서 손을 잡고 나타났다. 침묵. 그리고 서서히 터지는 박수.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감동했고, 누군가는 축복했다. 삼촌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한 번의 터치에 나는 모든 응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누나. 응? 우리, 이 사랑 절대 흔들리지 않게 지켜요. 그래요. 이제는 어떤 말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줘요. 우리. 그리고 그날의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서로의 가슴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금 내 옆에는 여전히 연희 누나가 있다. 서로의 이름을 숨기며 비밀처럼 사랑하던 시절도 있었고 서로를 밀어내며 혼란과 불안을 견디던 밤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햇살 아래서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연인이 되었다. 요즘 나는 그녀와 한 집에서 출근한다. 그녀가 끓인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같이 출근한다. 사무실에선 여전히 대표님과 김대리지만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동반자다. 퇴근 후엔 함께 집에 돌아가고 주말이면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꾼다. 우리 이렇게만 살자. 이렇게만 몇십 년을. 그녀의 미소엔 여전히 성숙함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소심한 백수가 아니다. 나는 그녀 덕분에 어른이 되었고 사랑을 배웠고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없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이 사랑은 나를 만든 가장 위대한 경험이었다고. 누나, 사랑해요. 나도, 재호 씨. 내 인생에서 가장 늦은 사랑이지만 가장 따뜻한 사랑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따뜻한 스토리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늦은 사랑이지만 가장 따뜻한 사랑이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저희 다른 영상들도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 서울에서 20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서 느낀 건 솔직히 말해 불편함이었습니다. 물론 스토리 자체는 극적으로 잘 짜여 있고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며 위로를 주고받는 과정은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사회적 맥락에서 보자면 이건 결코 낭만적인 이야기로만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직장 내 권력 관계입니다. 대표와 신입 직원이라는 관계는 그 자체로 불평등합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도 바깥에서 보면 상사가 권력을 이용해 부하 직원을 끌어들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권력형 갑질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마치 달콤한 로맨스로만 포장하는 건 젊은 세대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선 법적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대 차이와 사회적 시선입니다. 50대 여성 대표와 30대 백수 청년의 관계라니 드라마라면 흥미롭지만 현실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두 사람의 진심이야 아무도 부정할 수 없지만 사회는 개인의 감정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대표가 특정 직원만 편애한다는 이야기가 돌면 회사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도 동료들의 눈초리와 소문이 언급되었지요. 이건 단순히 사랑의 힘으로 극복이라고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로, 저는 이야기의 메시지에도 우려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30대 초반까지 백수로 살다가 삼촌의 인맥으로 취업 기회를 얻었고 그곳에서 마침 대표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하지요. 이런 서사는 쉽게 백수여도 괜찮다, 언젠가 기적 같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환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실제로는 노력과 준비 없이는 기회조차 잡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건 달콤한 판타지일 뿐 현실에선 무책임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인간적인 외로움과 그 치유 과정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나이에 상관없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대중에게 전달될 때는 단순히 늦은 사랑, 따뜻한 사랑이라는 미화보다는 그 속에 담긴 위험성과 책임의 문제도 함께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나이 또래의 중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저처럼 생각할 겁니다. 아, 사람 사는 게 외롭구나 하고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이건 현실에서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계심을 느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드라마 같은 허구로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감동은 감동대로 즐기되 교훈은 현실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젊은 세대가 이걸 보고 막연히 로맨스를 꿈꾸지 말고 대신 내 삶을 책임지는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결국 사랑이란 건 현실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세, 경기도에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살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가정이 있다고 해서 늘 마음이 풍족한 건 아닙니다. 특히 아이들이 크고 나니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문득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았나 하는 허전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표님이라는 여성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제 자신과도 닮은 부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회사를 키워낸 성공한 리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밤마다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었지요. 남편과는 사별했고 딸은 멀리 해외에서 살고 연락도 뜸하다니. 결국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그 고백 장면에서 가장 크게 울컥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호 씨랑 밥을 먹고 나면 괜히 허전하다. 이 말은 정말 많은 중년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의 따뜻한 위로와 진심이 그 외로움을 채워주었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나이 차이도 있고 직장 내 관계라는 부담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기대고 치유받는 모습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여자, 다시 남자로 불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런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질지도 모릅니다. 특히 두 사람이 결국에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손을 잡고 회사 사람들 앞에 섰던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이건 우리의 사랑이다 라고 선언하는 용기.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사랑이란 건 결국 타인의 평가를 이겨내는 용기에서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저도 언젠가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남편과 다시 손을 꼭 잡고 우리도 여전히 연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이 말했지요. 늦은 사랑이지만 가장 따뜻한 사랑이다. 저는 이 문장이 단순한 로맨스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현실적인 잣대로만 비판하기보다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인생 후반부에도 따뜻한 순간은 찾아올 수 있고 그걸 붙잡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씁쓸한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중년 여성과 청년 남성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로맨스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감상적으로 소비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수많은 손가락질과 뒷말이 따라붙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가장으로서 이런 달콤한 서사를 현실판 동화 정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표와 신입 직원의 사랑이라 듣기만 해도 드라마 대본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 경험담이라고 강조된다는 점이죠. 저는 솔직히 의심이 듭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각색된 이야기가 아닐까요? 한국에서 자기 신분을 걸고 이렇게 위험한 관계를 드러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회사 내 파워 하이러키,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뒷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도 당당히 사랑을 외쳤다? 글쎄요. 제 눈에는 소설 같은 설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런 이야기에서는 늘 외로운 대표와 순수한 청년이라는 전형적인 구도가 반복될까요? 마치 세상 모든 50대 여성은 외롭고 세상 모든 30대 남자는 순진하게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이건 사실상 하나의 판타지이자 클리셰입니다. 실제로는 30대 백수 청년이 50대 대표와 엮이면 주변에서는 얻어먹으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부터 합니다.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 이해관계로 익히는 경우가 더 많지요. 저는 이런 스토리를 통해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자꾸만 특정한 틀, 즉 나이 든 여자는 외롭고 젊은 남자는 그녀의 공허함을 채워준다는 구도로만 나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편견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년 여성의 삶을 단순히 결핍으로 정의하고 청년 남성을 해결사로만 등장시키는 건 오히려 불공평한 접근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감동적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판타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이런 판타지가 현실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해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서사를 고지곳대로 믿고 나도 언젠가 저런 기적이 오겠지 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냉소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은 드라마가 아니고 현실은 이렇게 달콤하지 않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아니까요. 결국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창작물로 즐기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을 기대하거나 혹은 모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시선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지요. 저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감동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의 반응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관계가 생기고 또 그 관계가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당사자에게는 소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와 청년의 관계는 분명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직장 내 권력 관계,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등 누가 봐도 부담이 큰 조건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건 당사자들이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주변과의 균형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인데 제 주변에서도 종종 이런 예상 밖의 연애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동료는 10살 연상 여성과 결혼했고 또 다른 동료는 15살 연하 남성과 재혼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잘 살면 역시 사랑엔 나이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갈등이 생기면 역시 무리였다는 뒷말이 따라붙지요. 즉, 세상 사람들은 늘 결과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번 이야기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관계를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굳이 남의 시선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가진 위치라면 최소한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대표라면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청년이라면 단순히 운 좋게 사랑을 얻었다 해서 멈추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야겠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판타지로도 교훈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경험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현실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름답지만 동시에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굳이 눈물을 흘리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그저 저런 일도 있구나. 결국 각자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지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결국 사랑이든 일이든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그 정도라고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올해 55세, 평생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감동보다도 먼저 떠오른 건 도덕적인 불편함이었습니다. 물론 사랑은 개인의 자유이고 나이 차이가 있든 없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관계이기에 단순히 사랑은 아름답다 라고만 치부하기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표와 신입 직원 사이의 연애는 권력 불균형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대표는 채용과 평가, 심지어 해고까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입 직원이 과연 100%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는 아직도 권력형 성범죄,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로 포장하면 오히려 사회적 인식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이 이야기에서 30대 청년의 모습이 지나치게 미화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말해 30대까지 백수로 지내다가 삼촌의 인맥 덕분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사회적 책임감과 자립심에 대해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대표와의 연애를 통해 마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듯 묘사됩니다. 노력보다는 우연한 기회와 연애로 인생이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주는 건 젊은 세대에게 무책임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 현실은 훨씬 더 냉정하다는 걸 저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셋째, 사회적 파급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직원들은 대표를 믿고 따르며 공정한 평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대표가 특정 신입 직원과 공개적으로 연애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회사 내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우리는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지요. 결국 회사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저는 두 사람의 감정을 무조건 부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감정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건 단순히 마음이 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가야 합니다. 대표라면 대표답게, 청년이라면 청년답게, 최소한 서로의 관계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우리 사회가
개인의 행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상 반드시 책임과 도덕이 함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아름답다기보다는 경솔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50세,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들은 이야기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대표라는 여성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지난 세월이 자꾸 겹쳐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남편과 아이들 곁에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떠나가고 나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이어지고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직장에서 능력 있는 과장, 친구들 사이에서는 씩씩한 엄마로 보였지만 사실은 밤마다 외로움에 짓눌려 잠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라는 여성이 청년에게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에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한 줄 알았는데 같이 밥을 먹고 나면 괜히 허전하다. 이 말이 꼭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여전히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중년 여성은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조차 쉽게 비난받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 품위 지켜라 라는 시선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지요. 저는 오히려 그 청년이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대표를 존중한 부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해관계 아니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누군가와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함께 있을 때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가 하는 문제 아닐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로맨스라기보다 우리 같은 중년들에게 주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이와 조건을 떠나서 마음이 움직이면 그 자체로 소중한 거니까요.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이 당당히 손을 잡고 나타났다는 대목을 들으며 저도 언젠가 그런 용기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지만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서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사연 속에서 공감되거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